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주 변호사입니다. 어제죠. 어제 2021년 상반기 서울 회생법원 개인 파산 관제인 간담회를 코로나 속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1호 법정, 그 대법정 있죠. 그 큰 법정에서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그냥 산만하지만 이제 올해 이거 이제 부장 판사님하고 변호사님, 그다음에 판사님 세 분이 발표했고, 윤덕주 변호사님 발표했군요. 변호사 2분, 판사님 2분.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정엽 판사님이라고 이제 부장 판사님입니다. 연소는 30몇 기인데 정확하게 기수한테는 저보다 느리지만 지금 현재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고 개인 파산 총괄 판사님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면책 결정을 위해 생각해보들 문제들, 파산 종결 전 면책 결정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 안내 검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채무자를 면책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킬까에 대한 판사님의 고민입니다. 파산 종결 전 면책 결정의 허용 여부는 이미 저희가 2016년도에 통합도산법 10주년 기념 행사로서 대법원에 요맘때입니다. 그때 6월 16일인가 그런데 대법원에서 세미나 한 적도 있죠. 그때도 이제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뭔가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산 종결 전에 면책 결정을 허용을 했을 때 과연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이 두려운 거죠. 채무자가 협조를 안 한다거나 뭔가 사건이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환가에 협조를 안 한다든지. 그렇지만 그게 또 이제 환가 자체가 채무자를 갱생하는데 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재산이 크게 의미 없는 재산이면 과감하게 또 환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 면책을 시켜주고 그 부동산 같은 거는 그냥 계속 환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관제인이. 5년이든 10년이든 오를 때까지, 그쵸? 그럼 나중에 채권자들은 조금이나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 전자문서. 이거 일부 이제 시행이 되고, 개인 파산에서 시행은 안 되지만, 법인 파산이나 이런 데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어떤 고민인지 서론. 파산 면책 사건이 장기화와 관련해 실무에서 여러 사건을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 2가지 문제가 면책 사건을 종결하면서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목 현상의 특징이 그거죠. 병의 목처럼 그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병목 현상. 자, 환가할 재산이 발견되고 환가할 재산 가액이 재단 채권을 변제하고 남아 배당할 재원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서 환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부인권 행사의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면책 상고도 진행되지 않죠. 부인권 인정 여부에 따라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부동산 등 경매 절차에서 배당 후 채무자에게 남는 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파산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역시 면책 사건도 진행되지 않죠. 그렇죠. 경매 사건이면 관제인이 채무자 지위를 승계해서 배당 후 교부 신청까지 해놔야 됩니다. 안 해놔서 돈 남지 않을 줄 알고 안 했다가 파산 폐지됐는데 최근에 경매법원에서 돈을 누굴 줘야 될지 그런 이상한 사건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관제의 과실이죠. 나중에 잘못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부인권을 행사하든 환가를 하든 이 환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 2년, 심지어 3년, 5년, 1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사건 중에 최근 저한테 그분은 진작 관뒀어요. 2014년도인가? 관뒀는데 그 사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발목을 잡는 거예요. 본인 7년째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또 지금 뭔가 가끔 전화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다. 그렇죠? 그분은 그 사건 자체가 이제 팔자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 파산도.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특히 개인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개인 채권자들 모두에게 파산 면책 신청서가 송달될 때까지 절차 진행이 지연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폐업한 경우도 많고 채권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나 채권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 등의 송달을 지연시킨 주된 사유죠. 그래서 파산 면책 사건 관련한 채무자들이 설문조사 결과 이정엽 판사님이 아마 대전지방법원에 있었나봐요. 2018년도에. 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파산 면책 사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것이 가장 힘들고 65.7%가 직접 발급받죠. 7일 이상 시간이 소요했다는 비율도 50% 정도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로 틀리지만 서울 같은 데서는 사실 7일이 안 걸립니다. 사실은 지금 14종은 29종은 몰라도 29종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배부자 제가 항상 약칭 배부자라 그러죠. 배우자, 부모, 자녀 거까지 다 모으려면은 뭐 7일이 아니라 한 달도 걸릴 수 있죠. 한 곳에 안 살잖아요. 전국에 흩어져 살고. 근데 지금 서울처럼 14종으로 딱 간소화했으면 거기서 대개 보면 7, 8개뿐이 안 돼요. 그거 뭐 하루거리입니다, 이제는. 딱.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산 상태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과연 나의 어떤 신용정보나 이런 걸 국가, 사법부지만 행정부나 이런 데다 위탁하는 게 과연 나은가 아닌가. 근데 채무자들은 뭐 빠르기만 하면 영혼이라도 팔아먹을 기세가 있죠. 아니 뭐 나 면책만 해주면 내 거 다 동의한다. 나 아무것도 없다. 먹고 죽을 것도 없다. 그쵸? 이런 사람들은 뭐 굳이 자기를 다 빨개벗겨서 뭐 두려워할 게 없죠. 많은 사람이 감추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은닉하고 탈세를 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 누구 명의를 옮겨놓고, 그쵸? 이게 이제 청문회 같은 데 드러나잖아요. 그쵸?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숨기고 싶고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싶고 이런 거죠. 개인 파산제도 안내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65%입니다. 그래서 이걸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요. 이걸 개인 파산 선고 때 일일이 20명을 관제인이 개별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일종의 검증하는 겁니다. 14종 서류가 채무자들을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오직 그 요구하는 서류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거죠. 그럼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비용, 관제인 비용 포함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46%, 200만원이 26.8%, 200만원 이상이 19종 정도로 이를 위한 금융 서비스가 없다. 그죠? 이거 이를 위한 금융 서비스가 있으면 이게 다 파산 면책자 대출을 통해서 비면책되는 사안이 많았죠. 결국은 채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 파산 신청 서류의 간소함이 빠른 면책 결정이고, 채권자들도 금융기관의 경우 빠른 법적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채권자들의 경우 사기로 인한 대하금 편취 또는 매출금 편취를 주장하면서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엄밀하게 조사하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에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면책 결정을 빠르게 하는 것은 그만큼 채무자를 조기에 사회경제에 복귀시키고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헌법상의 권리죠.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렇죠. 그래서 빠른 면책 결정을 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여기서는 결국 파산 절차 종료 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이나 송달의 개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현 판사님이 이제 논의 주제가 과연 파산 종료 전 면책 결정의 허용 여부. 이건 옛날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실무상 법원에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뭔가 좀 찝찝한 거죠. 혹시 왜 결정권자는 판사님이에요. 저 같으면 합니다. 일단은 시행을 해보겠어요. 과감하게. 다는 아니더라도 관제인이 면책 결정을 올렸고 판사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쵸? 재산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없어. 빨리 면책 결정하고, 그쵸?
현행 실무. 파산이 폐지되거나 종결되기 전에 면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죠. 판사가 안 하는 거죠. 관제인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이 폐지되거나 종결되기 전에는 아직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면책 허가 결정이 된 경우 개인 파산 채권은 소구할 수 없는 자연 채무가 되는데, 그 경우 부인권 소송 중이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근거가 불명확하며 선행 면책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3. 부인권 행사한 경우 부인권 행사 대상이 태양에 따라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부인권에 대한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부인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 면책 사건이 사실상 상당 기간 지연되므로 재판부에서도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채무자 역시 면책 사건이 지연되므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 마련해 부인권을 행사하는 대신 파산자들의 일부 금원을 납입하는 형식으로 파산관제인과 이제 협의하고 있죠. 지급 이행 확약이라고 하죠. 아니면 화해계약.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뒤에 나옵니다. 해석론의 제한. 파산 절차를 종료하여야 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파산 절차하고 면책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죠. 채무자의 재산은 환가 중인데 그 환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이 다시 귀속되어 환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모두 채무자회생법 566조의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에 해당하여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여전히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를 지속하여 배당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환가 지연이 되는 경우 면책 결정을 먼저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파산 폐지나 종결 후 면책 불허가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 항고를 했는데 항고심에서 채무자가 부인 대상 행위를 원상 회복한다는 취지로 일부 금원을 파산 전에 편입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사유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취소했는데 면책 사건에서 채무자가 납입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가끔 발생한다. 이런 경우 파산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항고심에서 여러가지로 재량면책 관련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사건 지연 부담으로 인하여 한가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파산 절차 종료 전 면책 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면책이 허가되더라도 기존에 진행되는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반환될 금원은 없으며 향후 신고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면책 허가 결정을 이유로 은닉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둘 수 있다. 이런 확인서를 받아둬서 면책을 먼저 해주자, 이런 제안 같아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생각해볼 만하다. 1심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이유로 파산 폐지 결정 및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파산 채권자가 해당 재산 은닉 행위가 사행인 이유로 취소송을 제기합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이 항고를 하고 항고심에서는 소명 결과 재산 은닉 행위가 아니라 하는 취지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에 대해 면책 허가를 했어요. 제한 권고가 면책 허가됐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 1심에서 사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사행위 취소송이 피고인 채무자의 아들이 항소했으며 항소심 진행 중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채권자의 원고의 채권은 면책 결정으로 소구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파산 채권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회생법 650조에 의하여 면책 취소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파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면 별도로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었고, 부인권 행사를 하여 인정을 받으며 면책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한가하여 배당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렇죠? 이때는 자, 근데 이게 사실 좀 파산 종료 전 면책 결정의 허용 여부, 이제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요. 조사를 해도 있는 건 뭐냐면 채무자가 지금 현재 경매만 남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빨리 면책을 시켜주고 경매 절차는 관제인이 뭐 배당표나 사건 종결표 이런 거를 갖고 오게 하면 되죠. 협조를 받아서 그 경매 진행 중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굳이 경매 끝날 때까지 속행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남은 거 있으면은 면책 먼저 해주고 배당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가장 적합하죠.
그럼 단 몇 개월이라도 파산 채무자를 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경매 배당표에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그 가장임차 면책 불허가 사유잖아요. 그런 게 드러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재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로 그냥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면책 취소 신청을 관제인이 할 수 있도록. 혹시 나중에 근저당권자가 사행위를 한 게 드러났어요. 배당표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면책 취소 신청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니까 얘기를 안 한 거죠, 본인이. 뭐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자의 재산을 뭐 경매하고 비슷한데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골 임야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등기 지분이 있다든지.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채무자를 먼저 면책시키면 채무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나몰라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법적으로는 관제인이 관리 처분권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관제인이 적법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분 매각은 참 힘들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거죠? 뭐 기획부동산 같은 거. 그런 거는 나눴다가 한가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이 있는 사건은 빨리 면책을 해줘도 다만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매각을 했을 때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내빼는 거예요. 뭐 등기 서류 같은 거 하려면은 매도인 인감증명도 갖고 와야 되고. 근데 채무자가 만약에 면책 받고 진짜 잠적을 했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면책을 취소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채무자가 이 면책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파산 종결적 면책 결정이 허용되는 사안이라도 때에 따라서 채무자가 협조를 안 했을 때, 뭐 어디 외국으로 날랐을 때 다시 외국으로 갈 수도 있죠. 면책받고. 나는 이제 국내하고는 영원히 빠이빠이다. 그렇죠? 이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뭔가 관제인이 부동산 팔으려고 해놨는데 뭐 어떻게 누가 이제 매수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제인이 관리처분권이 있지 관제인 소유는 아닙니다. 관제인의 매도증명서도 인감도 들어가지만 채무자의 어떤 특히 상속 관련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협조가 안 되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소 송달하는 거. 그렇죠? 송달이 안 됐다고 먼저 면책을 하기도 좀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파산 종결 전 면책 결정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는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송달에 관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